자, 그럼 다음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그 다음 종목 아까 핸드스프링이었죠. 핸드스프링. 체조. 네, 체조. 체조는 어떤 이슈가 있죠? 딱히 체조에서는 이슈가 없을 것 같은데, 착지 동작에서 평가 기준, 혹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출발할 때 어떤 인사라든지 내가 연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연기를 마무리한다, 이런 거에 따른 약간의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첫 시작부터 끝까지 생각했을 때. 평소에 그냥 학원에서 준비하던 대로 시작 자세 하고 네. 그냥 똑같이 했었는데 그 실기 요원분들이 인사 교수님한테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인사를 하지 마. 네, 절대로 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셨어가지고 그때 인사도 원래 준비를 하고 연습을 했었는데 실기장에서는 인사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기 자세 시작하는 자세는 취했네요. 네. 취하고 호핑하고 돌고. 착지는 어떻게 했어요? 착지는 워낙 잘 서가지고 워낙 잘 써가지고. 예전에 그런 논란이 있어요. 착지를 정확하게 딱 서야지 돼. 원래 체조는 정확하게 딱 서야 되는데, 이제 건대는 약간 이게 핸드스프링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어때요? 근데 이 부분 항상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체조를 그래도 전공을 한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네. 핸드스프링은 체조에서 사실은 단일 연기로 보기에는 조금 네.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동작을 위한 연결 동작으로 생각하지, 핸드스프링 선수애들 시켜도 딱 착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한 발 정도 앞으로 밀릴 거예요. 그래서 두 발을 딱 붙여서 착지를 하려면 약간 이제 야매를 살짝 부려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줘야 되는데, 이제 그거 타이밍이 조금 안 맞으면 착지가 되게 안 이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핸드스프링을 맨 땅에서 매트 없이 할 수 있다. 그쯤 돼야 이제 착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아니면은 착지를 컨트롤하기가 쉽지는 않죠. 앞으로도는 착지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착지하기가. 근데 핸드스프링의 경우에는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다음 동작을 위한 동작이기 때문에 탄력적인 부분이 생겨야지만 정상이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뭐 땅에 이렇게 탕 꽂히는 착지보다는 내가 그 다음 동작을 할 수 있을 만한 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착지 자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건대 98이었었는데 98로 이제 실기장을 들어가 봤었는데, 핸드스프링을 하는데 이제 서울대가 체조 전공이었었는데 실수로 핸드스프링을 2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니까 연속 동작으로. 네. 나도 모르게 그냥 몸에 뱅기에 나와갖고. 근데 실제로 우리 때만 해도 핸드스프링이 시험이 있었을 때 2번 보는 학교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 경상대 체육교육과 네. 진주에 있는 국립대학교의 시험을 봤을 때도 평가가 2번이었어요. 그쵸. 핸드스프링은 돌기. 한 바퀴 돌고 연속. 끝이 아니라 2회 연속으로 연속 2번 도는 게 평가였기 때문에 핸드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뭐 땅에 꽂히는 착지보다는 뭐 좀 더 탄력을 보여주는 게 좀 더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 이제 심사위원들을 위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체조는 전문 체조 거의 국가대표를 했었던 분들을 이렇게 초빙을 해서 심사위원으로 이제 외부위원 플러스 그리고 내부위원들 이렇게 해서 하나 위원이 구성이 되고, 거기서 점수에서 이렇게 최고점, 최하점을 날리고 평균을 내든지 방식이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체조를 전공을 했던 분들이 와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표시가 나겠죠. 그러니까 착지를 했을 때가 탄력이 그만큼 있어서 다음 동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는 학생이다라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거고, 나머지 부분 뭐 관절이 접힌다든지 착지가 꽂혀서 넘어질 거라는 걸 허리 힘으로 세운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좀 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착지를 이제 남아서 애가 탄력을 주는데 이게 통통통통 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되게 안 좋고, 이게 체조에서 규정으로 보면 2발이 공중에 뜨면 2발을 거는 거거든요. 이게 다감점이에요. 계속 감점이에요. 계속 감점.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한 발로 막아서 되돌아와야 돼요. 이러면 한 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규정에서. 근데 이렇게 가면 계속 감점이니까 그런 거는 좀 하지 않는 게 좋다. 자, 혹시 핸드스프링을 넘어졌는데 합격한 사례는 있어요? 서지를 못 쓴 경우, 네. 서지 못한 학생이 붙었다더라. 혹시 동기들 중에 핸드스프링 못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는 있었지만 다 핸드스프링을 돌긴 했습니다. 그러면 체조 수업을 듣잖아요. 학교에서 높이뛰기 수업 듣잖아요. 학교에서 육상.
보면 어때요? 수준이 다 잘해요. 전반적으로. 저희 이번 학년 때는 높이뛰기 수업이 그 사정상으로 폐지됐었어서 그냥 가끔 장난식으로 애들끼리 모여서 높이뛰기 뛰고 하거든요. 근데 다들 운동 능력이 참 뛰어납니다. 더 잘하죠, UC 때보다. 유시 때보다 훨씬 더 잘해서 80, 90, 180, 90, 그 정도 넘을 것 같아요. 여자애들도 막 40, 50 넘으니까. 체조는 어때요? 진짜 다 잘하는 거. 교수님도 저희 학번이 지금까지 제일 운동 능력이 뛰어나다고 칭찬하실 만큼 점점 해가 갈수록 이제 학생들의 실기 능력 평균치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체조는 수업을 했어요? 네, 이게 제일 그러면 대부분 다 핸드스프링 못하는 친구는 네. 거의 없다는 얘기죠. 네. 아예 없다. 그럼 핸드스프링 무조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그 핸드스프링, 유사 핸드스프링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네, 덤블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곤충형, 그러니까 약간 자벌레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쭉 밀렸는데 배 힘으로 어떻게 꾸역꾸역 일어나는 림보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일어나는 친구들인데 그렇게 해도 딱 섰다고요. 자기는 막 좋아할 수 있는데 어때요? 그 건대 합격생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하는 친구들을 교수님이 점수를 줄 분위기예요, 안 줄 분위기예요? 절대 안 주실 거. 그 심사석의 분위기조차 내가 삭막해가지고 다른 앞에 친구들 하는 거 보고 교수님 표정, 그 심사위원들 표정을 보면은 저 친구는 점수를 좀 잘 못 받았겠구나 싶은 경우가 좀 많이 보였습니다. 핸드스프링은 말 그대로 손에 스프링 달린 것 같은 느낌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닥을 퐁 하는 느낌, 그죠? 손이 갖다 바로 떨어지는 느낌인데 이제 찌 이렇게 늘어지는 애들, 찌 늘어지는. 그러면 이제 답이 없죠, 그죠? 네. 억지로 발차기로 넘는 친구들. 그런 게 이제 호핑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넘을 수밖에 없으니까. 호핑 동작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연습을 시켜야 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호핑이 되지 않으면 핸드스프링이 될 수가 없다. 근데 유사 호핑만 한다. 대부분이 그냥 체대 입시생들은 그냥 오른발 들든 왼발 들든 저게 호핑이구나 하고 발만 들지 제대로 밀어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발로만 차서 넘으려고 한다. 그거는 핸드스프링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뭐 건대 강사 담당 강사 선생님도 다 따로 있지만 그 선생님도 제일 강조를 하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핸드스프링에서는 호핑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탄력이 생길 수가 없고 어깨 박힘도 생길 수 없고 착지도 탄성 있게 설 수가 없다. 그거를 제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심사위원들도 아마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죠. 그러면 특정 항목들에 비율적으로 점수를 배정을 할 건데 호핑이 항목에 들어가 있을 거고 그리고 도는 동작 그리고 착지 동작 이렇게 세분화되게 점수를 배정을 하면서 합계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호핑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시작부터 안 좋은 인상이 되는 거예요. 첫인상이 안 좋으니까 바로 착지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좋게 봐주지 않겠죠. 우리 올림픽 보면서 체조 선수들이 달려올 때 어설프게 달려온 사람 단 한 명도 없듯이 똑같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건대 마지막 농구. 자, 한번 끊어서 가시죠. 끊어서 가시죠.